산 좋고 물 맑은 곳 양평. 아름다운 소리로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소리였네요.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옮겨온 듯 아름다운 선이 돋보이는 산수와 오르겔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독일에서는 오르겔바우 마이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르겔바우라는 뜻은 파이프 오르간 건축, 파이프 오르간 제작, 마이스터. 한국에서 오르간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아시아도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셈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 제작가가 있습니다. 나는 파이프 오르간 제작을 유럽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이것을 내가 더욱더 한국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국내 유일의 파이프 오르간 제작가 홍성훈 마이스터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평의 한 교회 안에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반인에게 조금은 생소한 악기,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는 교회 안은 연주회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르겔을 직접 만든 홍성훈 마이스터는 진지하게 악기 소리를 듣습니다. 산수와 오르겔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선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오르겔 소리를 조율하기 위해 오르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갈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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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을 또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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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회 전 파이프 하나하나의 소리를 점검합니다. 이 작업은 조율 작업이죠. 그러니까 연주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트럼펫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민한 악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연주하기 한 2시간 전, 3시간 전에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이스터는 조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이제 파이프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컨스트럭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 오르겔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스톱.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네. 잠깐만요. 이 안에 뭐가 있네.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네. 파이프 안에 뭐가 있나 본데요. 파리네. 파리가 들어가 있네. 워낙 그 악기 통속이 크기도 하고 그 안에 파이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파리나 모기나 이런저런. 가끔씩 쥐도 들어올 때도 있겠죠. 쥐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문 일이 하지만 보통 이제 파리나 이런 날파리들이 들어가서 그 소리 내는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소리가 안 나겠죠? 그걸 찾아서 다시 이제 그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소리가 부활할 겁니다. 파리도 제거하고 이젠 문제 없겠죠? 오케이. 건반 상태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특히 이제 저 소리가 달라지면 또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악기의 특징이 이 베이스하고 트럼펫인데 벽 속에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도 오르겔에 관심이 많아 보이시네요. 제가 유럽에 나갔다가 사실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행 중에 그 교회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악기도 있구나. 이런 악기로 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때 생각이 좀 많았고
그냥 마음의 꿈만 꾸고 있었다가 홍마이스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악기 하나 만듭시다 이제 그러고 10몇 년 걸렸죠. 근데 처음에 한번 설계를 해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조그맣게 설계를 했었다가 작은 악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왕이면 연주용으로 쓸 수 있는 좀 더 큰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다시 설계가 두 번째 다시 되어지고 그래서 16년인가 걸려서 어쨌든 완성이 됐습니다. 16년의 기다림 끝에 이곳에 오르게를 짓기로 결정하고 어떤 오르게를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산수와 오르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교회에 오르겔이 세워지면서 이곳이 천상의 소리를 만드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파이프 오르간의 아름다운 소리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열게 된 연주회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 여기 음악을 듣고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전 너무 이제 오르간 연주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제 일생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너무 멋있었고요. 특히 마지막 곡이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웅장해지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국수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홍성운 오르겔 바우. 조금 생소한 이름의 이곳은 바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천상의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지는 곳. 홍성운 마이스터의 제작소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파이프를 세우기 위한 상판 작업, 그 파이프가 쓰게 되는 어떤 지지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판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굉장히 또 원목으로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이스터는 오르겔의 설계부터 나무 자르고 대패질하는 목수의 역할까지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지는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마이스터의 몫입니다. 유럽에서는 한 60여 종을 쓴다고 하지만 저는 한 15종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뭐 전나무도 있고 박달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그다음에 참나무, 그러니까 오크죠. 그러면 스프루스,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죠. 단단한 나무를 쓰면 소리가 굉장히 두꺼운 소리가 나고 약간 나무가 약한 나무를 쓰게 되면 재질이 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지니까 그게 또 화합이 되면 또 다른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씁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나무관뿐만 아니라 메탈 파이프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관의 두께와 길이에 따라 다른 음이 만들어집니다. 메탈 파이프의 계명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파이프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이 작은 오르겔은 건반을 안으로 넣어 완성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음악회를 위해 만들어진 이 오르겔은 홍매화가 그려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르겔입니다. 여기를 보면 단추가 있는데 단추를 좀 닫혀 있는데 얘를 빼면 이런 지금 낮은 허스키하면서 약간 낮은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또 높은 소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소리도 들어가 있어요. 또 누르면 소리가 작은 듯하지만 아주 명료하고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악기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의 스탑을 빼면은 보면 2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음악을 그래서 이제 연주하는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독일에서 마이스터가 되어 한국에 온 지 25년. 그동안 22개의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홍성은 마이스터는 우리나라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작가입니다. 독일에서는 오르겔바우, 마이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르겔바우라는 뜻은 파이프 오르간 건축, 파이프 오르간 제작, 마이스터. 한국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인, 명인 그런 것처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똑같은 장인, 명인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이제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오르겔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3번째 작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완성을 목표로 좀 설계의 전면도를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까, 이제 오르겔 케이스라든가 나무를 할 건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르겔마다 이제 작품이 다르죠. 그 다음에 건축이 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오르겔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르겔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축을 압도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하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대한 컨셉은 오르겔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제비집 같은 악기, 벽에 붙어 있는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독특한 악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또 철 구조물도 또 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파이프 오르간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많은 곳에서 보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외에는 파이프 오르간을 볼 기회가 굉장히 드문 때였었는데 독일 가니까 여기 가도 파이프 오르간, 저기 가도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소리도 너무너무 신기한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마침 저희 동네에 마이스터가 계셔서 가서 보니까 별천재예요.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하고 마침 그때 이렇게 오르겔이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제작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황홀하게 이를 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학을 가서 한 1년이 지나고 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7의 나이에 독일 유학길에 오른 후 우연한 기회에 파이프 오르간 제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제작 공부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독일 파이프 오르간 마이스터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유럽의 그 마이스터 제도는 그 마기스터를 디플로마하고 좀 과정이 이제 2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이스터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마이스터 과정을 하는 것 가운데 특히 이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또 문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들은 외국인한테는 주지를 않았어요. 마이스터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독일 정부에서 제작 승인을 내주지 않아 마이스터가 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이거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네들의 그 기본적인 기관 산업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에서 오르간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아시아도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셈이 되었죠. 홍성은 마이스터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의 악기가 아니라 우리에 맞는 악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26번째 해가 됩니다. 한국에서 작업 시작한 지. 그러니까 작년에 25년이 됐죠. 파이프 오르간이 독단적인 어떤 예술적 작품의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젠 파이프 오르간이 서양의 악기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악기의 민족 악기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젠 정진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세워진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강화도에 자리한 멍때림 채플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파이프, 나무의 자연 재료가 조화를 이뤄 하나의 예술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공간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득 채워져 감동을 줍니다. 사실은 특별한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이제 오르게는 이제 케이스가 있고 이제 독단적인 악기가 만들어서 건축물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건축가하고 오르게를 만들 때 건축물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과 콜라보가 돼서 하나의 하모니가 될까. 그래서 이 악기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콘크리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벽을 뚫어서 그 안에 고스란히 악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제작가로서 연주자의 평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울림의 파이프 오르간은 제 생각에 반 이상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도 울림이 없는 곳에 있으면 이건 정말 그 공명 안 된 소리 들리기 때문에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 오면 너무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 연주자에게 기쁨을 주는 악기, 제작가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로 들립니다. 다른 오르간에서는 이제 뭐 연주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오르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그냥 저도 제가 치지만 음악을 듣는 입장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울림 속에서 제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하러 와도 뭔가 이렇게 지치는 느낌, 힘드는 느낌보다 오늘 좋은 데 가서 좀 쉬다 왔네. 뭐 이런 느낌이 다른 오르간보다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가 파이프 오르간의 케이스가 되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디자인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면에서 완성도 높은 홍성훈 마이스터의 21번째 작품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 4, 5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오르게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문제는 저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정말 10년 정도는 월급을 단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안 돼. 뭐 독일을 다시 가는 것도 힘들어. 한 번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찾아갔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 현장. 뭐 하루에 한 일당이라도 뭐 한 10만 원에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참 마이스터로서 이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존감은 뭐 바닥에 뭡니까? 바닥 밑이라도 막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막 펑펑 울었죠. 그렇게 이제 20년을 제가 왔었죠. 마이스터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네요. 근데 그것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느낍니다. 이제 그만큼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23번째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5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하나씩을 제작을 하게 되었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파이프 오르간의 제작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한국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여기 멍때림 채플에서 예. 이번에는 오르간 독주가 아니라 예. 네, 다른 악기와 함께 앙상블을 하면서 좀 꽉 채우는 연주회를 하고 싶은데 좋죠. 네, 아주 선생님께서는 어떤 악기가 지금 거기에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악기하고 협연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르간을 혼자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다른 악기하고 같이 하면 금상첨화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뭐 현악기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국악기도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네. 뭐 대금하고 오르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대금. 예. 파이프 오르간과 다른 악기와의 협연뿐만 아니라 국악기와의 협연도 계속해서 기획하고 시도하고 있는 홍성훈 마이스터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협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5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펼쳐진 홍매와 오르겔로 노래하는 4개 공연은 1400년대 세종대왕이 작곡한 여밀락을 홍매와 오르겔로 재편곡, 작곡하여 새롭게 선보인 공연이기도 합니다. 나는 파이프 오르간 제작을 유럽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이것을 내가 더욱더 한국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한국적 악기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필이라든가 퉁소라든가 아쟁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자꾸만 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지금 접목을 시키고 이제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악기는 유럽 사람이 듣기에는 좀 뭐랄까 좀 거칠은 소리 이렇게 평을 받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엄마야 누나야 이런 동요를 치면 너무나 다른 음색으로 우리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걸 듣고서 어떤 할머니들은 아주 이렇게 막 우시는 분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어요. 유럽의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제작가이기 전에 한국인 홍성훈으로서 한국적인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유럽의 악기잖아요. 그 유럽은 그네들의 그 전통적 문화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색깔을 이제 많이 나타내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뭐 소리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오르겔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것이 이제 위치가 바뀌어지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 걸맞지 않는 옷하고 사람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삿갓은 썼는데 옷은 양복을 입은 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오르겔이 지구 반대편에 온 이상 우리의 정서에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모습을 해야 되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와집을 자꾸만 보게 되고 궁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자꾸만 찾게 돼요. 그래서 꼭 궁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색깔, 단청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입이 되면 얼마나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궁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악기, 파이프 오르간이 홍성훈 마이스터의 손을 거쳐 한국적인 악기의 소리를 내고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우리만의 오르겔로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파이프 오르간은 굉장히 생소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돌고 돌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처럼 파이프 오르간도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죠. 이 파이프 오르간이 한국에서의 우리의 문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신명나고 더 민족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제가 가는 이 나의 길이 다른 분들한테 어떤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어떤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한 25년. 우리 정서에 맞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고 싶다는 홍성훈 마이스터. 한국의 파이프 오르간 제작가로서의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다는 홍성훈 마이스터.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